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려신용정보, 제가 한 8개월 전쯤에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이에요. 이 당시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,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뭐 주가가 지금은 한번 쫙 내려갔다 다시 한번 뭐 도약을 조금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썸네일이라든지 뭐 제목에 다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뭐 현재 상황에서 차트도 그렇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고려신용정보 기본적으로 채권 추심업체입니다. 채권 추심업체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돈을 안 빌리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의 회수를 도와주는 뭐랄까요, 채권자들을 돕는 약간, 그런 일을 하는,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, 일단 보시면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밟고 있고, 사실상, 파월이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게,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일정을 사실상 다발해버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없애버린 거긴 한데, 이게 0.75가 아니라고 해도,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고 해도 0.5도 높다 이거죠. 인상하는 것도. 그러면서 어쨌든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었지만 빅 스텝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이제 역전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이자에 대출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,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스닥의 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증시도 좀 불안불안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끌 B2 그런 부분들도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고, 또 추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급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꺾인 지역들도 있거든요, 굉장히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래가 말라버리고 이제 매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, 그 매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, 또 이제 한시적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좀,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 멈춘 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작년 같은 경우 되려고 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,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고려신용정보가 좋은 흐름이 나오면 사실 정말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 이제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해서 또 한번 막 갱신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,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여튼 살펴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배경이 깔렸다는 거는 이 정도면 이야기로 체크를 할 수 있겠고, 차트로 보면 당시 한 요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8개월 전쯤이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고 이렇게 쌍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주가 밀렸어요. 밀려냈고, 그 다음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7,500원 라인에서 이제 잡아주면서 여기 뚫고 올라간 그 구간이죠.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, 여기 매물 한번 소화해주고, 다시 한번 또 찔러주고, 여기 구간에 매물을 소화해주고, 지금 다시 밀려 내려왔다. 그렇다면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이 앞에 대한 이제 매물에 대해서는 건드려주고 소화를 좀 해줬는데, 그렇다면 실적이 받쳐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가는 부분,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버티는 흐름들이 나오고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행적인 측면에서도 좀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같이 빠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떨어졌고 여기를 이탈을 하긴 했지만 아직 깔려있는 60일, 120일 이동평균선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은 현재 쭉 올라왔다가 꾸준하게 올라왔었죠. 여기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구간이 있었고, 지켜주고 움직이고, 그 다음에 10,000원에 대한 부분을 도전해주고 하는데,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 생각해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고,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삼각 수렴을 좀 해주고 이렇게 가다가 뭐 많이 밀리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팡 치면서 올라가면서 이 고점 넘겨버리는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안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, 또 추가로 이제
기존에 봐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도 불안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높고,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러시아의 푸틴 입에서 뭔가 제대로 된 명확한 뭔가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현재 현상 유지하겠다는 식의 그냥 그런 식의 연설이 발생해서 또다시 이제 불안감이 그 확전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불안감이 증폭된 측면도 있고 한데,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현금 비중이 너무 없다면 조금 늦은 감도 없잖아 있게 하지만, 그래도 조금 관리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역방향으로 움직일 종목들 좀 더 많이 포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외 변수로 인해서 뭐 지수가 빠지고야 있지만, 사실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오히려 더 좋아질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실적의 피크인가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긴 하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마인드를 다 잡으면서 시장을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, 또 오히려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띄워주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입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뭔 소리냐라고 봤을 때는,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띄워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.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, 그러니까 원화를 많이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가 이제 뭐 1,300원이 됐다고 칩시다. 1,300원이 됐다라고 쳤을 때,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의 달러로 원화를 많이 살 수 있어요. 원화를 많이 살 수 있죠. 그리고 많이 사고 이거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. 아니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.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이 원화가 떨어지면,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원화를 조금만 줘도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만약에,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달러로 1,300원을 샀었는데, 이제 이제 원화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. 외국인들 입장에서 포지션이. 근데 조금의 이제 원화로 달러를 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그냥 보합만 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져도 이 환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바탕되는 우리 증시이고, 또 이제 오히려 이제 환율이 더 여기서 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구미가 당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또 오늘 장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고려신용 정보에 대한 이야기, 또 추가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,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본 그런 이야기도,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 이번 영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박주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